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역 분석과 그리고 입지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지역 분석과 입지 분석 없이 높은 수익률과 번듯한 건물 외관만 보고 건물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바로 건물 분석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 둘째 건물이 공실과 수익률을 결정한다. 셋째로 건물의 물리적 법적 하자를 확인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은 좋은 대지 위에서 만들어지죠. 건물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부터 봐야 합니다. 건물은 그럴듯한데 땅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은 고칠 수 있어요. 낡으면 리모델링 하면 되고요. 그런데 땅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합니다.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대지의 용도 지역을 확인해야 됩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용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룸 건물의 가장 유리하고 좋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최대 250까지 허용돼서 재건축 시 건물을 높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층수 제한과 세대수 제한이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토지 이음에서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여부, 도로 전면 조건 등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지 모양과 연접된 면이 길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도로에 접한 면이 3m 미만이면 나중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오게 되죠. 도로 접한 면이 12m 이상이 좋습니다. 도로폭은 8m 이상 도로가 그 지역의 중심 동선이 될 수 있고요. 이상적인 대지 모양은 정방향, 네모진 땅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형 원룸 건물은 북향 땅이 좋습니다. 아니, 남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남향도 좋지만 수익률을 따지면 북향 땅이 좋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조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건물이 계단처럼 깎인 건물이 있습니다. 사선에 의한 일조권 때문이죠. 일조권을 받으면 방이 한 건물당 3개 정도가 없어지는 경우죠. 방 3개를 50만 원씩 월 차임을 받는다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남향 땅 건물에서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을 10년 운영할 경우 남향 땅의 건물은 1억 8천만 원의 수익이 적어지고 1억 8천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같은 크기 대지라 해도 북향과 남향의 대지 가격 차이가 1억 원 이상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실과 수익률은 건물이 결정을 합니다. 왜 같은 동네인데 저 건물은 항상 만실이고 이 건물은 공실이 발생하는 걸까? 같은 규모인데 왜 수익률에 차이가 날까? 답은 하나입니다. 건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실이 많은 건물과 공실이 없는 건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상 공실에 허덕이는 건물들, 임차인들이 기피하는 건물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이 어둡고 환기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냄새와 소음이 새어 들어오는 방입니다. 하수구의 역류 냄새, 층간소음, 옆방 생활소음, 한번 소문나면 그 건물 끝납니다. 세 번째로 보안이 취약한 건물입니다. 외부인들이 자유리 출입되는 건물, 여성 임차인들이 기피합니다. 최근 보안에 신경을 쓰는 임차인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베이터 없는 고층 구조의 방입니다. 4, 5층 엘리베이터 없는 방, 예전에는 월세 싸면 참았는데 요즘 세입자들 그냥 나갑니다. 매수 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건물 감가폭이 크게 되어 가격 협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건물 관리가 안 되는 건물들은 임차인들이 기피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실 없이 수익률이 한결같은 건물들의 공통점입니다. 중개활동을 하는 중개사들은 그 지역의 수많은 건물들 중 가장 먼저 방이 나가는 건물 순위를 다 알고 있어요.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건물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이 크고 퀄리티가 좋아야 합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급화된 옵션입니다. 건조기, 드레스룸, 스타일러까지 요즘 들어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로 보안과 편의시설입니다. 주차 차단기, CCTV, 무인 택배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실이 없는 건물들은 신축급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요즘 임차인들은 가격보다는 퀄리티를 중시하고요. 주거 쾌적성보다는 편리성을 중시합니다. 원룸보다는 넉넉한 1.5룸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실패 없는 좋은 건물 찾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크게
건물의 물리적 하자와 법적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 분석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자 확인입니다.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한 분석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법적 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절대 피하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건물주들이 수익을 늘리려고 옥상에 불법으로 방을 올리거나 주차장을 막아서 원룸으로 개조하거나 방 쪼개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겉보기엔 수익도 좋아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층수가 안 맞는 거예요. 매수 후에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그 방들을 다 부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을 눈으로 반드시 대도하세요. 층수 면적 용도가 각 호실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5층 주인 세대는 90%가 불법입니다.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매매 시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중주택의 치사시설도 불법입니다. 정부가 모르고 있을까요? 단지 단속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제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근저당 가압류 유치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대충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리모델링된 건물을 사고 잔금 치르고 나서 보니까 전 건물주가 리모델링 업체한테 공사비를 안 줬던 거예요.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 정문에 잔물세를 채워버리고 소송 들어가고 결국 그분은 공사비까지 대신 물어줬습니다. 제3채권자라고 하죠. 유치권 등은 등기부에 안 잡힙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육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특히 유치권 등 권리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을 반드시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 불일치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정말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건물은 A씨 명의, 토지는 B씨 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샀다가 토지 주인이 지료 청구나 아니면 건물 철거 소송까지 들어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수익률이 유독 높게 나오는 매물은 이런 이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따로따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건물의 물리적 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설비 교체를 확인하십시오.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배관 이 네 가지 설비 교체 이력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5년 이상 된 건물들은 전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입자들 에어컨, 인덕션, 전기장판 다 쓰죠. 용량이 모자르면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고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도는 각층 꼭지를 직접 틀어보세요. 아침 첫물에 녹물이 나온다면 전체 배관 교체 필요합니다. 최소 3천만 원 각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외벽과 옥상 방수가 살아있는 건물을 찾으세요. 옥상 방수가 죽으면 꼭대기층부터 곰팡이 피기 시작하고 벽지 들뜨고 결국 세입자들 다 이탈됩니다. 매도자들이 도배 페인트로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 도배된 방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저는 현장 가면 벽지 모서리를 손끝으로 뜯어봅니다. 축축하면 그 안에 물이 있는 겁니다. 비온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서 천장 물자국, 벽면 얼룩짐이 있는지 그때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세입자가 오래 사는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매도자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현재 세입자들 평균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년, 3년 이상 사는 세입자가 많은 건물은 그 자체가 최고의 품질 보증서입니다. 세입자가 오래 산다는 것은 방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건물주가 성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세입자 전체 임대차 계약서 4번을 요청해보세요. 계약 시작일만 봐도 평균 거주 기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 배관 노후화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누수입니다. 15년 넘은 건물들은 아연도금 배관이 다 녹아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체 배관 교체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우습게 나옵니다. 비온 다음날 현장 방문해서 각 층 화장실 천장, 계단, 벽면, 옥상 바닥 등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다음은 전기 소방 불량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전기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누전 타단기가 없는 건물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건 화재로 직결되는 문제죠. 소방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소화기, 감지기, 피난 유도 등 하나라도 미비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중대한 경우엔 영업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건물 취득 후 소방 전면 보수하면 작은 건물도 1000에서 2000 이상은 각오해야 됩니다. 매수 전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 이력 열람을 신청하시고
한전의 계약 전력이 적정한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여러분, 좋은 건물은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을 키우면 실패 없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월세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문제 등 강력한 규제 속에서 과연 원룸 건물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